네, 이번에 공부할 내용은 11.3. 네, 제목이 재밌죠? 챕터와 똑같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다변수 함수의 편미분에 대해서 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1.3은 크게 두 파트로 나눠서요. 네, 첫 번째 내용은 편미분을 정의하고 그 편미분의 기하학적인 의미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두 번째 파트는 편미분의 다른 식들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할 겁니다. 먼저 이 partial derivative 이 영어 단어를 우리말로 편미분이라고 하는데요. 다변수는 이제 미분의 방향이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여러 방향의 미분을 생각한다고 해서 partial derivative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먼저 공부하고 이 partial derivative의 기하학적인 뜻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편미분 하는 것도 중요하고 이것의 기하학적인 의미를 파악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partial derivative는 각 축에 대해서 미분을 할 거예요. 그래서 먼저 이변수 함수를 생각하면 partial derivative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partial derivative 설명해 보죠. a, b에서 partial derivative를 계산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y는 b라는 이 라인을 고정해 보도록 할게요. y는 b라는 라인은 이렇게 그려질 수 있겠죠. 그러면 b는 이렇게 고정을 했으니까요. x의 이제 범위만 살필 거예요. x는 이제 여기에서 왔다 갔다 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이때 y 대신에 b를 대입하면 x만 남잖아요. 그래서 원래 f는 이변수 함수인데 x 이제 혼자만 변수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함수를 일변수 함수인 gx라고 쓸 겁니다. 이때 g'a가 만약 존재하면, 즉 g라는 함수가 x는 a에서 미분 가능하면 이 g'a의 미분 계수 값을 뭐라고 부르냐면 이변수 함수 f의 a, b에서의 x 방향으로 with respect to는 이제 x로 아니면 x 방향으로 편미분한 계수이다, 편미분 계수이다 라고 이름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때 g'a가 존재하면, 즉 x 방향으로의 partial derivative가 존재하면 이 g'a의 값을 x 방향으로의 미분이다. 그래서 f 밑에 이제 인덱스 x를 작게 쓰고 a, b라고 쓸 거예요. 그래서 이 뜻은 함수 f의 a, b에서의 x 방향으로의 편미분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g는 일변수 함수니까 g'a의 정의는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리밋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ga 더하기 h 마이너스 ga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fxab는 이것과 같다고 했기 때문에 fxab는 이제 g를 f로 바꾸면 됩니다. 그래서 ga 더하기 h라는 것은 x 대신에 a 더하기 h를 대입하니까 f에다가 a 더하기 h, b가 되겠고요. ga라는 것은 x 대신에 a를 대입하니까 fab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f의 a, b에서의 x 방향으로의 편미분의 극한으로 쓰는 정의는 이 식과 같습니다. 그래서 h분의 지금 이렇게 y는 b라고 고정하고 x 방향만 변하기 때문에 a 더하기 h 빼기 a, 이 부분만 신경 써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y 변수로의 편미분을 설명하도록 할게요. 마찬가지로 x는 a를 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직선 x는 a에서 움직이는 건데요. 이때 x 대신에 a를 대입하니까 이번에는 y만 변수가 돼서 그 함수를 대문자 gy라고 쓰겠습니다. 마찬가지로 g'b가 존재하면 우리가 g'b를 f의 y 방향으로의 a, b에서 편미분이다, 그렇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g'b가 존재하면 이 g'b의 값을 fyab라고 쓰겠습니다. 그래서 g'b라는 것은 일변수 함수 미분이니까 이렇게 쓰는 것은 앞선 상황과 똑같은 경우이고요. 그래서 fy의 ab라는 것은 이 값과 똑같기 때문에 여기 대문자 g 대신에 소문자 f로 바꿔 쓰면 앞에 a는 똑같죠? 그런데 이제 뒤에 부분이 b 더하기 h이고 여기가 b가 된다. 그 차이만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이 편미분의 여러 가지 기호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fxab의 정의는 우리가 방금 공부를 했었고요. 여기 a 더하기 h, a 이 차이만 있고요. y로의 미분은 b 더하기 h, b 이 차이만 있습니다. 앞서서는 우리가 편미분을 밑에 x를 썼었는데요. 일반적인 점 xy로 바꿔서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이 점이 명확하다면 그냥 x로의 미분을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이제 이 기호를 잘 기억해놔야 될 것 같은데요. 라이프니츠의 기호예요. 우리가 일변수에서도 f를 x로 미분한다고 할 때 이렇게 썼잖아요. 이것에 대응되는 편미분 기호가 이렇게 되는데 이 d를 이렇게 쓰지 않고 이렇게 둥그렇게 씁니다. 그래서 뭐 읽을 때도 d라고 읽거나 아니면 파셜이라고 읽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fxy를 x로 편미분한다 이렇게 써도 되고요. 때로는 이제 그 fxy를 g라고 놓으면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이건 이제 가끔 쓰는 표현인데요. x가 이제 첫 번째 변수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변수로 미분했다.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첫 번째 변수로 미분했다. 그리고 이제 x로 미분했다. 이렇게 쓸 때 대문자 d로 쓰기도 합니다. y도 마찬가지고요. y로 미분, 그 다음에 이 기호도 위와 마찬가지죠.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변수로 미분했다고 이렇게 쓰기도 하고 그 다음에 dyf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라이프니츠 기호를 잘 기억을 해둬야지 우리 그 다음에 체인 룰 공부할 때 연쇄법칙 기호가 기억하기가 더 쉽습니다. 그러면 어떤 함수의 편미분을 계산하라고 할 때 원래 정의대로 계속 극한 계산을 할 것이냐, 사실 그 질문을 똑같이 우리가 미적분학 1에 가서 f'a의 정의가 극한으로 되어 있다고 해서 fx 대신 어떤 함수를 주면 항상 극한을 계산하지는 않았잖아요.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직접 미분을 할 텐데요. 이제 변수가 두 개이기 때문에 어떻게 편미분하는지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x 변수로 편미분을 할 때는요, 중요한 건 이 y를 상수 취급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x 방향으로의 변화량만 따지기 때문에 y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y는 완전히 상수 취급하고 x로 이 함수를 미분하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y 변수로의 편미분도 x를 상수 취급하고 y로 미분하면 되겠습니다. 예 하나를 들어보면 바로 이해가 될 거예요. fxy는 x세제곱 더하기 x제곱 y세제곱 빼기 2y제곱입니다. 이때 이 값을 구하라는 건데요. 먼저 x 방향으로의 편미분이다. 그러면 이건 이제 x로 미분하면 3x제곱이죠. 그런데 이때 이 y3승은 그냥 상수 취급하면 돼요. 뭐 5나 8 그런 상수 취급하면 x제곱만 미분하면 되니까 이건 미분하면 2x가 되는 거잖아요. 여기에다가 y3승은 그냥 상수 취급하는 거니까 곱해주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뒤는 x로 미분할 때는 상수 취급하는 거니까 뭐 8이나 10 그런 상수거든요. 그래서 x로 미분하면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쪽은 0이죠. 그래서 3x제곱 더하기 2xy 세제곱이 되고요. fx 방향으로의 2,1은 여기 x 대신에 2, y 대신에 2를 대입하면 16을 구할 수 있겠습니다. y 방향으로의 편미분도 마찬가지인데요. y 방향으로 미분할 때는 x가 완전히 상수 취급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없어져요. 그리고 이쪽은 y 방향으로 미분이니까 x가 상수 취급이고요. y 방향으로 미분하면 3y 제곱이 되고 x 제곱은 상수 취급이니까 앞에다 곱해주면 3x 제곱 y 제곱이 되고요. 이쪽 부분은 y로 미분하면 마이너스 4y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1 대입하면 8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미분법은 처음에는 조금 헷갈릴 수 있지만 우리가 계속 계산하다 보면 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이번에는 편미분의 이제 기하학적인 뜻을 살펴볼 건데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일변수에서 미분 계수는 뭐냐면 이런 접선의 기울기를 의미했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도 편미분이 뭔가 접선의 기울기를 뜻할 것 같은데요. 정확하게 어떤 접선의 기울기를 뜻하는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x 방향으로의 편미분을 공부할게요. 그러면 이때는 y는 b라는 선으로 잘랐었는데요. 이렇게 공면 g는 fxy를 공부할 때는요, 직선이 아니라 어떤 플레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y는 b라는 플레인으로 자르면 이러한 선이 생길 거고요. 이 밑에 y는 b 이런 면이 생길 거예요. 그래서 이때 우리가 이쪽에서 한번 쳐다볼게요. 그러면 이 모양이 어떻게 되느냐면 x축이 여기 있고 z축이 여기 있겠죠. 그래서 x축, z축이 보일 거고요. 이 C1이 아마 이런 모양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게 C1이 되겠고 그 다음에 x는 a라는 점이 여기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점에서 접선이에요. 그래서 이 점에서 이렇게 접선을 그렸을 때 이게 저 그림이 T1이 되고요. 그래서 사실 이 그래프가 뭐냐면 앞에서 y 대신에 b를 고정했을 때 gx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 그래프가 사실은 z는 gx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접선 T1의 기울기가 바로 G'A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G'A는 우리가 정의가 x 방향으로의 a, b에서의 편미분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x 방향으로의 편미분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y는 b라는 평면으로 잘라서 생긴
이 단면의 접선의 기울기를 x 변수로의 편미분 값이다라고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y쪽으로 편미분도 뭐 똑같이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번에는 x는 a로 잘라보면 지금 이러한 곡선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쪽에서 한번 쳐다보겠습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여기 지금 그려지는 C2가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여기에서 y는 b에서 접선을 이렇게 그린 것이 지금 저 그림에서는 T2가 되겠고요. 마찬가지로 이것의 방정식은 x는 a를 했을 때 우리가 대문자 gy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 방정식은 g는 대문자 gy가 되겠고요. 마찬가지로 이것의 기울기는 대문자 G'B가 되겠고요. 정의가 이 값은 Y 방향으로의 편미분 값이라고 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Y 방향으로의 편미분은 이 커브의 탄젠트 라인의 기울기다. 그렇게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쪽 T1의 기울기가 X방향으로의 편미분, 이쪽 T2의 기울기가 Y방향으로의 편미분이다. 네, 그렇게 기억을 하면 되겠고요. 이 그림은 아마 그 다음 내용에서 또 이어질 겁니다. fxy가 4-x제곱 마이너스 2y제곱일 때 X방향으로의 편미분, Y방향으로의 편미분 값을 계산하고 이것의 값을 기울기로서 한번 해석해 보아라. 그 뜻인데요. 우리 앞서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먼저 편미분을 x방향으로 해보면요. 마이너스 2x가 되고 y방향으로 편미분하면 마이너스 4y가 돼서요. 1,2를 대입하면 x방향으로의 편미분은 마이너스 2가 되고 y방향으로의 편미분은 마이너스 4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x축이고 이게 y축이고 이쪽이 z축인데요. 일단 x방향으로의 편미분이니까 먼저 y 대신에 2를 대입해서 만든 곡선은 이 곡선이 돼요. 그래서 이 곡선이 아까 이름으로 보면 C1이 되겠고요. 여기에서 탄젠트 라인을 그린 것이 이게 T1이 됩니다. 그래서 저쪽 반대편에서 이렇게 봤을 때 X방향과 G방향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2라는 것은 저쪽 반대편에서 봤을 때 기울기가 이 정도 이렇게 된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T1이 되는 것이고요. 이번에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4잖아요. 그래서 이거 역시 이게 X축이고 이게 Y축이고 이게 Z축인데요. 이번에는 X는 1이라는 평면으로 이렇게 잘랐을 때 생기는 이 커브가 C2가 되겠고요. 이 파란색 탄젠트 라인이 T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4니까 아까보다는 더 급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선이 T2라고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우리가 계산했던 예제를 지오지브라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이 서피스가 4-x제곱 마이너스 2y제곱이고요. 빨간 게 x축, 초록색이 y축입니다. 먼저 y는 1이라는 평면으로 이렇게 잘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만나는 이 곡선이 생기죠. 이게 이제 아까 우리가 정의했던 C1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건 지우고 이렇게 하면 이 검정색이 C1이 돼요. 그런데 우리가 점이 1,1,1이거든요. 이 파란 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 방향으로의 접선을 그려보는 거예요. 그래서 접선을 그리면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돌아와서 이게 지금 X축, Z축이니까 이것의 기울기가 아까 마이너스 2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X방향으로의 편미분을 먼저 계산을 해봤고요. 그 다음은 Y방향으로 볼게요. Y방향으로는 Y는 1을 이렇게 제한을 시켜두면 만나는 선이 이 빨간 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없애보고요. 이번에는 이렇게 돌아와서 이게 Y축, 이게 Z축이니까 여기에서 접선을 이렇게 그려보면 이 접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4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는 접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2였죠. 네, 이렇게 보니까 이게 마이너스 2였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보면 이 접선이 기울기가 마이너스 4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 변수는 우리가 손으로 그림을 그려서 기하학적인 뜻을 파악하기가 좀 쉽지는 않죠. 그래서 이렇게 지오지브라로 활용을 해보면 그나마 조금은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직접 편미분하는 예제를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fxy를 sin의 x 나누기 1 더하기 y예요. 이때 x로 편미분, y로 편미분 하이라는 얘기인데요. 먼저 x로 편미분을 하면 이건 체인 룰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코사인하고 이 안의 부분을 x로 한 번 더 편미분한 것을 곱하면 되겠죠. 근데 여기 y는 이제 상수 취급하는 거니까 여기는 통째로 그냥 이게 상수예요. 그래서 x만 미분하면 1 더하기 y분의 1을 맨 앞에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이제 y로 편미분하는 건 똑같은데요. 이걸 미분하면 마이너스 1 더하기 y 제곱분의 상수 x 이렇게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음함수 미분법인데요. z라는 것은 x와 y에 관한 함수인데 x, y, z가 이 식을 만족할 때 z를 x로 편미분하시오 라는 문제입니다. 이건 우리가 미적분학 1에서 했던
일변수 함수의 음함수 미분법과 똑같습니다. 이 식을 우리가 x로 미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x세제곱은 그냥 3x제곱이 되고요. 지금 x와 y는 독립 변수이기 때문에 y를 x로 미분하면 0입니다. 그 다음에 z세제곱은 3z제곱이 되고 여기에 g를 x로 편미분하는 식이 곱해져 있다는 것을 조심해야 되겠죠. 이번에는 이제 x로 미분하는데 y는 상수예요. x가 하나 곱해져 있고 그 다음에 g라는 것도 x의 함수니까 곱미분이겠죠. 그래서 먼저 x를 미분하면 6yg가 되고요. g를 미분하면 g를 x로 편미분한 식이 되고 앞에 6xy를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이때 파셜 g, 파셜 x를 구하라는 얘기니까 이걸로 묶어주고 없는 것은 이렇게 뒤로 계산을 해주고요. 그래서 이걸 이쪽으로 넘기고 이거 나눠주면 파셜 g, 파셜 x 식을 구할 수 있겠습니다. 분모 분자를 3으로 나누는 게 더 정확한 답이겠네요. 네, 11.3의 편미분 첫 번째 파트 공부했는데요. x의 편미분, y의 편미분 그 뜻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고 이걸 계산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기하학적으로 어떤 커브의 접선의 기울기인지 정확하게 이해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11.3의 첫 번째 파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